근데 그 대표이사의 급여를 얼마로 세팅하는 게 적절할까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봉이 한 되는데 이 정도 세팅에 가면 나쁘지 않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절세무소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본인의 대표자 급여를 얼마 정도로 해야 될지를 가장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대표자 급여를 얼마만큼 세팅하는 게 적절한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이 대표자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제 PD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직원들은 최저시급을 무조건 챙겨줘야 되지만 저희는 최저시급 이런 거 1도 없어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상품을 저희가 사서 파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비용이 많이 부족하죠. 저희가 법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의 대표자 급여를 잘 설정해 놓으면 그만큼 인건비로 비용 처리를 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이사의 급여를 얼마로 세팅하는 게 적절할까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당연히 급여를 얼마로 해야 된다 세법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제일 이득이 되는 금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고려해야 될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법인의 매출, 순이익, 본인이 급여로 세팅했을 때 발생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대표자의 그런 성향과 니즈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월급을 1,000만 원으로 세팅을 하면 연봉으로 하면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근로소득공제라고 해서 근로소득공제 아시죠? 네. 근로자들은 사업자처럼 필요경비 지출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일괄로 공제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럼 1억 2천 정도 되면 대략 한 1,500 정도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한 1억 500 정도 잡히거든요. 뭐 연금이라든지 본인 소득 공제를 좀 이것저것 하면 한 500 얼추 공제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9,980 정도 이제 과세 표준으로 잡혀요. 그러면 이제 소득세가 1,400까지 6%, 5,000까지 15%, 8,800까지 24%, 나머지 차액이 35%. 이렇게 세금을 계산을 하면 산출세액이 대략 1,950 정도 나와요. 세액공제까지 하면 1,900, 지방세까지 하면 190 합쳐 한 2,090 정도가 세금으로 나온다. 2,090만 원 정도. 네, 2,090만 원 정도가 납부세액이 나온다. 그럼 2,090을 이제 연봉 1억 2천을 나누면 실효세율이 한 17.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순이익이 법인 기준으로 2억을 넘어간다. 그럼 초과분에 대해서 법인세율이 20.9%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그러면 17.4%가 20.9%보다 낮기 때문에 이 정도 세팅에 가면 나쁘지 않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은 법인세율이 20.9%인데 1억 2천을 대표자 급여에 설정하면 비용 처리가 1억 2천 되잖아요. 그러면 1억 2천 비용 처리했을 때 법인세율이 20.9%라고 했으니까 내가 세금을 절감하는 부분이 1억 2천 곱하기 20.9%예요. 근데 아까 소득세 내는 게 17.4%니까 내가 소득세로 내는 금액이 법인세로 절감되는 것보다 더 작으니까 더 유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20.9%랑 둘이 또이또이 해주는 구간이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사람들은 다 1억 5천으로 급여를 세팅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 4대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에요. 4대 보험료가 내 급여의 한 20% 정도가 4대 보험료예요. 1억 5천이면은 3천이 4대 보험료죠. 3천만 원을 1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 250 정도 되네요. 한 달에요? 네. 와. 엄청 크죠. 이 4대 보험료 때문에 그래서 급여를 최대 낮게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잘 버시는 분들도. 근데 낮게 가져가면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생활비 이런 거를 떠나서 부동산을 산다. 지금 개인으로 신고된 소득이 없어서 이걸 나중에 산다? 그럼 무조건 문제가 돼요. 그러면 부동산 같은 걸 살 일이 있다 라고 하면 미리 급여 세팅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소명하라고 조사를 받는다는 너 건 이거 어디서 벌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세무사님이랑 세팅을 해 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세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 문제가 돼요. 월급 예를 들면 300이다. 내가 나중에 10억짜리 부동산 갑자기 살려고 해가지고 상여를 뭐 예를 들면 2억 5천을 그냥 상여! 대표자 상여. 2억 5천. 월급이 300인데 상여가 2억 5천. 이상하지 않니? 그러면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사람들은 내가 번 돈인데 왜 뭐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세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부인이 되면 세금 또 폭탄을 맞아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 취득을 할 상황이다. 미리 세무사님과 급여 세팅을 다 해놔야 돼요.
항상 닥치고 뭔가를 대비하려고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죠.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내가 매출이 없을 때, 순이익이 얼마 없을 때 신설 법인이다. 그럼 일단 대표자를 무보수로 가도 돼요. 무보수로 가서 세금이랑 소득세, 4대 보험 이런 걸 안 내도 돼요. 안 내고 그냥 회사에 쟁여놓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월급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세팅을 해도 돼요. 왜 그렇게 하냐? 내가 개인에 대한 자산이 많으면 4대 보험료, 지역보험료가 많이 나와요. 근데 법인의 대표자로 내가 4대 보험을 든다.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만 4대 보험료가 나와요. 그러면 지역보험료, 부동산에 대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안 나오니까 엄청 4대 보험료가 급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뭐 월급 100만 원 이렇게 세팅을 낮게 저가로 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요. 네. 개인 명의로 부동산 안 사고 그냥 법인 명의로 사면 되잖아. 법인 명의로 사도 되는데 뭐 아파트 같은 걸 살 때는 페널티를 받는 게 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자산의 증식에 대한 목적으로 살 거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개인으로 사는 게 더 유리하죠. 지금 법인이 부동산을 주택 같은 걸 사면 엄청 페널티가 많아요. 취득세도 중과되고 12% 맞고 아시죠? 피디님?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정책이 바뀌면 바뀌면 또 좋을 수 바뀔 있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계속 세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 어쨌든 결론은 지금은 그렇고 내가 순이익이 늘어났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부동산을 많이 살 거다라고 한다면 급여를 어느 정도 월급을 뭐 100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500, 1000, 2000 이렇게 올려가는 게 필요할 단계가 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아는 세무사님이랑 미리미리 플래닝을 짜두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급여 상여 말고 퇴직금으로 받아오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매우 세금이 낮아요. 꼼수? 꼼수 아니 적법한 절차. 네, 적법한 절차. 네. 절세.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급여를 예를 들면 뭐 1000, 2000을 세팅하는 것보다 퇴직금을 미리 설계를 해서 지금 미리 세팅해 두면 퇴직소득세로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부동산 같은 자금을 살 때. 그래서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미리 퇴직금을 세팅을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준비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퇴직 상품이 또 따로 있어요? 있죠. 결론을 말하면 이런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향후의 퇴직금과 현재의 급상여를 같이 믹스해서 급상여 컨설팅을 활용하는 게 매우 좋다.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건데 네. 퇴직금이 기본 급여의 10% 이게 맞나요? 퇴직금은 법인세 퇴직금 한도와 개인소득세 뭐 한도가 있는데 어려우니까 그런 건 집어치우고 결국엔 이제 소득세 퇴직금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직전 뭐 3년간 받은 거에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퇴직금을 많이 받는 게 절세에 유리한데 또 많이 받으려면 급여를 또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맞아요. 또 급여를 당장 퇴직금 받기 직전에만 많이 세팅을 해두면 나라에서 또 부인을 시키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촘촘히 설계를 해야 돼요. 내가 만든 법인에서 네네. 내 돈 가져가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어렵다. 네. 어렵다, 어려워.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당장 눈앞에 급여를 얼마를 책정한다기보다는 네. 나중에 내가 네. 추후에 이 법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종 이득을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멀리 내다보고 그렇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좀 잘 깨는 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단순히 내가 퇴직금, 현재 급여 이런 거 비용 처리만 잘하면 되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게 이런 것들은 다 정관에 다 명시를 해야 되고 정관 세팅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주는 세무사님들이 계시겠지만 잘 찾아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좀 퇴직금 설계나 급여 설정이나 이런 걸 좀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본격적으로 알려주시면. 결론을 말하면 세무사님이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무사님 입장에서 정관 세팅은 내 일이 아닌데? 법무사 일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세무사님이면 사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절세를 받는 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정관까지 다 봐주는 그런 세무사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세무사님 만났다면 내 니즈들과 상황들을 잘 말해서 결국에 지금 절세는 당장 내 눈앞의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장기간의 플래닝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상황과 니즈를 목표를 다 세무사님 공유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플래닝을 해야 할지 사전에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막무가내 그냥 나 법인 할 거야 하고 이제 전환했다가 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나요?
손해라기보다는 처음에 세팅을 해두면 수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있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런 것들 잘 첫 단추부터 깨두면 수천만 원을 절세를 할 수 있다. 법인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건 신설 법인인 분들은 사실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법인 대표님이 매출액이 잘 나오고 계신다. 그 20.9% 구간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있고, 내가 개인 사업자였는데 내가 매출이 잘 나오고 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한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같이 전환할 때 미리 신경을 써두면 세금을 정말 수천만 원 절세할 수 있다. 오늘은 법인 대표자 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찍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영상으로만 말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실무적인 꿀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절세연구소에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